최수근 해병대 상병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아주 뭐 참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다른 건으로 방송하면서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점입가경, 예. 설상가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사건도 뭐 여지없이 또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그 이제 이른바 항명의 수괴로 네. 지목된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이분 뭐 외모부터 벌써 풍기는 게 군인 정신이 뭐 엄청 투철해 보이는데 이분이 야 내가 항명이 아니고 지금 국방부 니네가 항명이야. 에? 대통령 명령에 자기는 충실하게 사건을 수사한 건데 철저하게 오히려 지금 이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 이하 뭐 그쪽의 관계자들 여기가 오히려 항명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 사실 본질과 좀 약간 벗어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상한 논쟁으로 또 가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을 좀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죠? 예, 그럼 예, 예. SNS도 미리 올렸고요. 예. 좀 관심을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라 그럴까 딱 어떤 그 직관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다 이게 응? 핵심이 뭐다 이 부분은. 이게 국방부가 이제 군의 정치화에 앞장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된 게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예, 그러니까 민간 사법기관에서 조사 재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재판권을 민간 사법기관에다가 이양을 한 거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 때부터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군내 성폭력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그 다음에 사망 사건, 뭐 병사들이 사망이라든지 이제 각종 사망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 해당자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입대 전 사고, 예. 입대 전 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 조사, 그다음에 이제 재판권을 관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었고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이제 나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민간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다뤄야 될 사건인 것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수사단장이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잖아요. 이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거를 경북 경찰청에서 왜 자기네 관할인데 이걸 왜 돌려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또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요. 재수사를 하죠. 그 다음에 법리검토를 군검찰에서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하기 상당히 현행법 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법의 문제부터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예, 군사법원. 7월 1일부터 예. 시행. 거기에 따르면 분명히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도 네. 그 관련 내용이 네. 구체적으로 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건에 관해서는 뭐 경찰에 바로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수처로도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령상에는 뭐로 돼 있냐면 군 검찰이나 네. 군 사법 경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 세 가지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저도 있죠. 법령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도 보니까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지금 항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예. 일단 지금 법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의외로 언론이 네. 별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만 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거죠. 이건 그럼 완전히 법 위반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군 조사본부에서 다시 한다는 거는 그 뭐겠어요. 이거는 은폐할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은폐하거나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초월한 행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버젓이 법률을 위반하는 더구나 이 수사기관 간의 이런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체계에서 일반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국회에서 그죠? 네. 그 지난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축소를 했잖아요. 했죠. 그다음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딱 6대 범죄로 예. 좁혀놨고 그 중에서도 이제 2개 범죄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지금 뭐 시행령 또 최근에는 한 장관이 수사 준칙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또 고치겠다 입법 해가지고 예고를 했죠. 그러면 예. 완전히 법을 무력화하는 이게 지금 군에도 지금 한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무부가 참 이게 좋은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에 가서 하는 행위, 예. 그 다음에 시행령 정치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분명 초법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헌재의 어떤 결정을 넘어서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도 예. 이게 법무부에서 저러는데 우리 군이야 뭐 관계 있겠어 하는 약간 안도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못된 것은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네. 사실은 이 점이 저는 더 심각해 보여요. 사실. 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규정대로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네. 아니 저 뭐 해병대와 국방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뭐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고 안 되고 뭐 이걸 떠나서 네.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 군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죠? 네. 이걸 다시 회수해 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회수를 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 결국은 인치에 의한 거다, 사람에 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국방부가 타 부처와 뭐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질병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훈부하고 뭐 이제 보건 쪽 담당하는 쪽 부처하고 이제 상당한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청와대가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정황을 보면 7월 30날 보고가 완료되잖아요. 장관이 네.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31일 날 보류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하잖아요. 그러면 31일 날 이거를 이첩하고 그다음에 행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언론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보고서나 언론 설명 자료를 전임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개혁 비서관실로 보냈어요. 네. 그러면 글로 보내면 이제 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이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하고 이거를 다시 안보실에 보고해서 문구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열하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지시를 하고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면 그걸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30날 장관 결재까지 한 거를 그다음에 언론 설명을 하기로 다 계획돼 있던 사안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죠. 뒤집힌 거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그 하루 사이에 그럼 안보실로 올라간 아니 거죠? 언론 보고는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안보실로 네. 다 올라가게 돼 네. 있죠.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게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담당했을 테고요. 뭐 김태효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었으면 더 이제 안보실장까지 보고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대통령실 보고 안보실 보고하고 나서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의 개입이라고 추정할 그런 정황들이 식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